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신도시에 대해서 복습하고요. 어, 월요일 날 우리가 할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니까 잘 듣고 아침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신도시란 무엇일까요? 자,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으면 자, 여기를 보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공책에다가 이 내용 전체를 정리해 오도록 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정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란 땡땡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고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땡땡에 따라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오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사회책을 보셔도 되고요. 자, 먼저 신도시가 4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유형 기억나는지, 일산과 분당 신도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선 지도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산과 분당 신도시네요. 일산과 분당은 어디 주변에 있습니까? 네, 어느 도시 주변에 있는지 다 아시겠나요? 오늘 발음이 좀 꼬이네요, 이상하게. 자, 일산과 분당은 바로 서울 주변에 있습니다. 이 서울 주변에 있는 일산과 분당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사진을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산과 분당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산과 분당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아파트죠. 그럼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일산과 분당은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긴 땡땡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신도시거든요. 무엇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지 답을 써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신도시는 여수와 안산시입니다. 이 외에도 울산, 광양 등의 신도시도 있겠죠. 자, 우선 위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안산은 시화호가 있는 곳 바로 옆에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여수시는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네요. 둘 다 바닷가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예상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사진을 보도록 합시다. 안산시는 이렇게 많은 무엇이 보이죠? 네, 여수시에도 무언가가 많이 보이네요. 자, 두 곳 모두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공장, 즉 산업단지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역의 땡땡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전광역시는 바닷가에 있는 곳도 아니고 서울 주변에 있는 곳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국토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네요. 자, 대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대덕연구단지예요.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카이스트 등이 있습니다. 자, 연구와 관련된 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무엇의 발전을 위한 신도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곳은 땡땡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신도시죠.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정말 딱 우리 국토의 정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곳인데요. 바로 세종시예요. 자, 이 세종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정부 세종청사, 정부의 기능이 바로 세종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종시는 왜 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생각하셨나요? 자,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땡땡땡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땡땡땡
발전시키기 위하여 만든 신도시예요. 땡땡땡땡땡 발전시키기 위하여 만든 신도시.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과 여기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도시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신도시에는 좋은 점뿐만 아니라 안 좋은 점도 있죠.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분당과 일산과 같은 신도시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도시에 살지만 대도시에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죠. 또 공장이 모여있는 신도시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신도시에 있는 2가지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넣어서 공책에 정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도시의 특징과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이 문제는 아니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도시를 개발을 해봤죠. 지난 시간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개발했냐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한 미래 도시를 생각하며 신도시를 개발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아니고 월요일에 할 활동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도시 개발 평가단이라는 활동인데요. 자,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인지 그때 만났던 대통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신가. 지난 시간에 신도시 개발 공모를 냈던 대통령네. 자네들이 만들어 제출한 신도시 모형은 잘 보았다네. 그런데 이게 모형만 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진 신도시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네. 그러므로 박람회를 열어서 신도시 개발 평가단을 순회시켜서 평가를 하려고 하니 자네가 만들 신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준비해주게. 자, 대통령님께서, 아주 잘생긴 대통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신도시 박람회를 열어서 여러분이 만든 신도시 5곳 중에 한 곳을 진짜 신도시로 개발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홍보단과 평가단이 되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침 시간에 할 일인데요. 아침 시간에 월요일에는 독서하지 않겠습니다. 독서하지 않고 모든 별로 이거 준비해주세요. 박람회 홍보 준비를 해주십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내용은 도시의 이름 안내해야겠죠. 그리고 도시 문제 중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인지 도시 문제 4가지 알고 있죠. 환경, 주택, 교통, 그 밖의 문제 등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문제, 그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시설들의 용도, 그리고 건설 목적, 왜 이러한 시설들을 지었는지 이 신도시의 특징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분명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도시를 만들려고 했죠.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어떤 특징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지, 무엇을 강조했는지, 도시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디자인인지 설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 신도시만이 가진 장점과 우리 신도시에 살면 좋은 점 등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아침에 PPT로 화면에 띄워놓도록 할 테니까, 아니요, 화면을 PPT로 띄워놓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PPT로 띄워놓을게요. 하지만 대신에 이걸 아침에 준비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이 주말 동안에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할 일입니다. 신도시 개발 박람회를 직접 개최할 건데요. 먼저 모듬원 4명 중에서
신도시 홍보단을 2명을 뽑습니다. 신도시를 홍보하고요. 평가단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3명이 못 오면 1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 평가단은 2명을 뽑도록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각 모둠에 가서 잘 설명을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때 질문할 사람보다는 홍보, 설명할 친구가 조금 더 신도시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자, 홍보단과 평가단은 우리 총 4모듬을 보게 되기 때문에 2모듬을 보고 난 뒤에 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단은 질문에 대한 방어 쿠폰 2장과 엘로우 카드 1장을 가질 건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은 질문 쿠폰 10장을 가집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듣고요. 신도시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이게 바로 평가단이 할 일이에요. 자, 평가단이 설명을 듣고 질문을 던지는데 좋은 질문을 할 경우에 자기가 질문했으니까 질문 쿠폰을 홍보단에게 전달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경우 홍보단은 방어 쿠폰을 사용하여서 질문 쿠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이상한 질문, 엉뚱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홍보단이 평가단에게 엘로우 카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엘로우 카드를 한 모듬에서 2번 받으면 그 모듬에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평가단이 억울할 때는 선생님을 불러주시면 어려운 질문, 이상한 질문인지 아닌지 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시간 5분 정도를 줄 건데요. 제한시간이 끝나면 다른 모듬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쿠폰 10장을 다 사용하고 돌아오면요. 으쓱 1개를 받을 거고요. 방어 쿠폰을 2장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으쓱 1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쿠폰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방어 쿠폰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서 쭉 박람회를 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냐? 이제 진짜로 평가를 해봐야겠죠.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살고 싶은 신도시를 고를 거예요. 그리고 학습지에 그 신도시가 해결한 도시 문제와 이름,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이유를 적습니다. 이 학습지는 선생님이 월요일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장점 및 특징을 적어야겠죠. 내가 살고 싶은 이유가 도시의 장점 및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동료 평가예요. 다른 모듬, 어떤 모듬이 잘했는지 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최고로 뽑힌 신도시는 시장 프로젝트 있죠. 시장 프로젝트 할 때 그 시장이 살 도시의 이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아주 예쁘게 잘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혹시 안 지으셨다면. 자, 그리고 자기 평가는 어떻게 하냐? 자기 모든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모든별 반영 학습지, 리플렉션 학습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내가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써보고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느낀 점에서 써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맡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이 4가지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신도시 박람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도시 주제에 대해서 신도시의 특징과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신도시를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 주제인 도시의 문제와 해결해서 쭉 연계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한 일, 알게 된 점, 느낀 점, 실천한 일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할 활동, 첫 시간에 할 활동 안내는 다 끝났고요. 2번째 시간에 할 것은 우리가 3단원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대하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내일 올리는 영상을 보고 잘 또 생각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